장시간 동안 우리 또 후보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응답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0월 30일 날 첫 간담회 이후로 기자분들께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실천을 하려고 저희들이 기자들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또 청중들 오신 분들의 또 질의응답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질문을 주신 분들이 단체별로 좀 있고요. 네, 그분들께 먼저 발언권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께 또 이어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청중에 계시는 분들한테 마이크 전달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교추협의 지금 현재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교육바로세계운동본부의 대표 박소영입니다. 오늘 그 질문은 너무 질문이 길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 안쪽으로 해주시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 제한을 제가 따지진 않겠지만 제가 끊겠습니다. 제가 조금 강하게 끊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니까요. 네, 그건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우리 후보님들은 답변을 2분 이내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제 알람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초가 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사랑 학부모연합회 이혜경 대표께서 질의를 해주시겠다고 먼저 공문도 주셨는데요. 요거 간단하게. 저는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감님 후보 등록을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모든 그 교육감님께 다 질문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공통적인 질문을 이렇게 공문을 5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 드리고 싶은데 한 분이 안 오셔서 너무 안타깝고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서울 학부모TV라는 곳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우리 박선영 후보님의 그 지지율도 높고 원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미 심각한 서울시 교육 정책과 그와 연결된 성교육 단체 및 좌파 시민단체도 외부 교육 인프라에 위험천만한 현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이 남녀 평등이 아닌 동성애 제3회성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을 담고 있는 젠더 평등 정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님, 이러한 교육 정책이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과 문제점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먼저 여쭙고 추후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고민을 들으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등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성평등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노동인권조례,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을 저희 학부모들은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교육감님은 폐지하실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학부모의 생각이 깊이 동의하신다면 결국 좌파적 이념을 가진 또 다른 학부모들과 외부 교육 인프라 집단들을 정교조 등 외부 교육 인프라 집단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겁니까? 네. 제가요 2018년도에 출마했었던 재수생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참 급하게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보수가 괴멸을 한 상황이어도 교육감 후보가 없으면 되겠냐 보수가, 이렇게 해서 아주 우여곡절을 겪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게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출마를 했는데 그 전까지 계셨던 열심히 이렇게 예비 후보를 하셨던 분들의 반발이 당연히 컸겠지요. 그래서 단일화 과정을 2번 거쳤습니다. 지금은 교추협이지만 그 당시에는 교추본이 있었고요. 교추본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최명복 후보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큰 키에 제 작은 손을 잡고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보고 동성애래요. 제가 결핵에 걸렸으면은요, 제가 체스트 사진을 찍어서 보세요. 이거 제가 왜
결핵 환자입니까? 할 수 있어요. 입증이 가능해요. 동성애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기함을 하면서 동시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동성애 아니라고 그랬더니 제가 물망초라는 것을 하는데 물망초에 출판사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물망초라고. 그것을 만든 이유는 이제 탈북자들 수기, 그 다음에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수기. 근데 굉장히 질문은 광범위하게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마저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우주만큼 해주시고 저보고 1분 안에 답을 하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설명을 사실은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책 탈북자 수기에 동성애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보고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 수기에 나오는 거는 탈북자의 수기고 그러면 성경에 뭐 딸이 아버지를 뭐 술을 이렇게 취해갖게 해서 다 아시죠? 노아의 방주 후에도 다 아시죠? 그러면 성경에 그런 아주 그 적나라한 성문란 사태, 동성애 관계 이런 것들 나오면 성경이 동성애 안 내섭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동성애자라고는 안 하고 동성애 옹호론자래요. 옹호론자라는 그 딱지를 저한테 붙이는 거는 제가 쓴 법 여성학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다른 대학에 있을 때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쓴 겁니다. 교재를 썼어요. 그러면 그 교재 안에는 다른 나라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연대기별로 소개를 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향, 입법 이런 것들을 소개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시고 끊겠다 그러시는데 저 동성애 옹호론자 아닙니다. 동성애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선생님 게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게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그런 딱지를 저한테 붙여서 저를 교육감 후보로 적정하지 않은 것처럼 저에게 굴레를 씌운 거는 저는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님 그런 질문이 보수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분들은 네. 작전 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누이 제가 해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네. 뭐 어디 나와서 좋아요 어디 나와서 대화할 수 있느냐 하겠습니다. 네, 제 그리고 소감입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네.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아니 했는데도 저는 안 후보님을 달라져요.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서로 소통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가져온 얼마든지 거죠. 가능합니다. 네. 불러주시면 그리고 지금 현재 달려가겠습니다. 정책이 있으니까 네네. 정책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학생 죄송합니다. 인권조례 그거 없애겠다고 2018년도에 제 네.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똑같은 거를 질의응답 묻습니다. 시간은요. 네. 죄송합니다, 후보님. 질의응답 시간은 사실 저희가 지금 3분을 넘게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질문 사항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이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질문하시고 싶은 심정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후보님들한테도 제가 지금 박선영 후보님이 3분 정도 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또 그 기회를 똑같이 드리지 않으면 또 공정성이 시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지금 질문에 대해서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은 이렇게 질의 요청서를 제가 공문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각 후보 측에 공문으로 보내시고 답변을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저한테만 물으신 게 아니라 다른 네. 후보님도 다 네. 물으신 거예요. 아니 오늘은 얼마든지 제가 네. 간담회에 초청해 주시면 아주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담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이제 각 단체에서 하시는 일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분 질문은 또 우리 대한 사립 중고교장 회장이신 박재련 전 회장님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전 대한사립교장회 회장 박재련입니다. 윤 당선인께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왕적 권한을 가진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모든 예산권을 가지고 각 학교를 특히 사립학교를 압박하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 선생 뽑는 것도 다 나한테 맡겨라고 하는 초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한 분 한 분 여쭙고 싶은데 아까 국회 예산위원회 예결위원회 하셨던 조전영 후보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권을
교육청에 주지 않고 각 지역사회로 환원해서, 그러니까 이관해서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그 돈을 내지 않으면 횡령을 해먹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을 법정 부담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을 폐지할 의사가 있으신지. 어느 분한테 하시는 겁니까? 그 지금 질문은? 조전영 의원에게 다 모두? 일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이 다 똑같이 아시는데 예결위원회를 알겠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는 현재 예산을 등록금을 안 받고 나라에서 돈을 보태 주니 그렇게 하면서 재정결함 보조라는 이름으로 주는데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름에 그것을 제대로 다 못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아까 1,200만 원에서 얼마 깎인 돈으로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 이제 후보님께도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립학교를 굉장히 지금 편준화 이후로 순치해가지고 사립학교조차도 사실은 이 행정관리주의에 어떻게 보면 종 비슷하게 됐다는 걸 갖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립학교는 세 가지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커리큘럼 편성의 자유, 소위 말하는 학교 설립 이념에 따른 커리큘럼. 종교학교 같은 경우는 종교교육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을 하는 학교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 선발의 자유, 세 번째가 등록금 책정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자유다. 저는 이거는 헌법적인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짓을 갖다 했느냐, 소위 말하는 평준화 정책을 하면서 소위 이 자유를 갖다 뺏어가고 그리고 재정을 갖다 이제 주는데 그걸 지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사립학교가 자유를 갖다 뺏긴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내지는 배상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아는 국민 같으면은 이것을 결코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사립학교에 지금 지나치게 행정적인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섭조차 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면은 포괄 예산제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예산제를 택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법 조례 하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고 이런 겁니다. 우리 예산 주면은 가령 컴퓨터 사는데 얼마, 뭐 사는데 얼마 이렇게 예산 주잖아요. 근데 학교에 100억이면 100억 이 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 안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예산 제도를 포괄 예산 제도라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립학교는 더 빨리 할 수 있겠고요. 공립학교도 그런 포괄 예산제를 통해 가지고 학교가 특성화되게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적극 연구하고 그것을 일부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봐가면서 전체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갈 그런 플랜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네, 혹시 잠깐만요. 네, 그 바로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네, 한 3분 이제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가 다 똑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질문을 받으신 분들만 일단 지금 현재로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재동 교수님, 네, 제가 어떻게 답변도 되죠? 답변을 좀
회장님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질문하신 분에 이대호 대해서 후보님도 그럼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럼 네, 안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명구 의원님 말씀해 아니 주십시오. 네, 박재동 교수님 어디 갔습니까? 네. 질문자가 지금 뒤에 계세요. 질문자 어디 있죠? 네. 네, 뒤에 계십니다. 네, 아,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대호 후보님이 양보하셨으니까 발언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교육위원회 있기 때문에 제 공약에 법정 부담금 내는 학교가 30% 미만입니다. 사법위원회에 가입된 사립학교 회원 수도 30% 미만입니다. 사법인협의회는 단합이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제 공약에 되면은 법정 부담은 무조건 없앤다고 공약을 냈고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사무실 3배로 늘려라고 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모든 사립학교는 회비를 100% 낼 수 있도록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학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학법 통과됐죠. 교사도 사립학교 교장이 마음대로 못 뽑잖아요. 교육감 뽑아서 내버리잖아요. 그 헌법에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이 있지만 자주성이 교육감의 통치권입니다. 이 행위는 교육감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기자분들에게 답변을 네. 해야죠. 다 답변을 하는데 이대영 네. 선생님만 안 하신다고 그러시죠. 사실 지금 시간에는 10초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얘기했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분은 3분 답변하시고요. 나머지 조금씩 얘기하실 분들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시간을. 네. 네. 이 사학의 자율권을 빼앗는 이 지난 정권과 서울시 교육청은 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학교를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선발권도 안 줘, 등록금도 못 올리게 해, 이제는 교사 선발권까지 뺐고 징계권까지 다 뺏었습니다. 그럼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가 뭔가요? 지금까지 이 나라의 교육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는 사립학교입니다. 최초로 생긴 학교부터가 사립학교예요. 가마꾼도 돈을 냈고 기생들도 돈을 내서 세운 것이 학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전 재산을 다 내놓아서 학교를 만들기도 했지만 온 국민이 사실은 한 푼 두 푼씩 해서 이 나라에 공교육이 없을 때 교육을 전담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사회 재단을 보고 법정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전부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초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유치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유치원까지도 심지어 월화수목금에 뭘 가르치라는 것까지 나와요. 이 학생들을 개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립학교법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립학교법 개정을 다시 하려면 사실은 교육감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의회하고도 해야 되고 시민단체하고도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이 다 호응을 해줘야 가능한 겁니다. 학교가 다양해지고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교육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네. 저희 또 기자분들께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먼저 하실 기자분들 어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신가요? 네, 공감뉴스의 고영식 기자님. 예, 공감신문의 우영세 기자입니다. 교취업의 질문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인데. 네, 교취업에는 질문을 지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후보들께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이대영 전 부관께서 답변 기회가 없으셔서 검증할 그러셨는데 하나 기회를 드리면 현장 출신 교육감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현장 출신 교육감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 출신 교육감이 되면 학교가 어떻게 좋은 이유가 특별히 더 있습니까?
다 끝내셨습니까? 네, 지금 예. 끝나서 3분 발언하시면 하여튼 뭐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전 방금 전에 사립학교 문제도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예산을 살펴보면 얼핏 봤지만 그 교원의 교원 임금 그것도 317억이 지금 전년보다 줄어 있어요. 이런 요인이 왜 그런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법정 전입금 이걸 안 낸다 해서 그것도 줄이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사학은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 같이 한번 드리고요. 지금 주신 말씀 참 감사한데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다방주방장의 마음도 다방주방장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이제 학생 때 사회 밑바닥 생활을 경험한 데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다방주방장을 해보니까 그 와서 되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음식점에 가서 절대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겪어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도 그렇고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학교에서 제가 보고 듣고 겪은 겁니다. 또 이제 왜냐면 일선 학교의 그 책임 맡으니까 아무래도 교육청에 관리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관리됐지만,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겪고 또 심하게 그냥 당하고 하는 것을 그게 다 체득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면 아까 아이디어십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학교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갖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하는 겁니다. 아까 교원단체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어떤 양태로 가는지를 모르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조례도 아까 뭐 없앤다고 그랬는데 좋아요. 시의회에서 만든 건데 어떻게 없어요? 시의회와 정책으로 잘 협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애들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교육 지원 행정까지를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넓게는 못 봤습니다. 서울 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제가 그 지원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훨씬 제가 아까 다방주방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30초 남았습니다. 예, 제가 맡아서 한다면 훨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보람 느끼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예, 기회가 오면.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육플러스의 지성배 기자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교육플러스의 지성배 기자입니다. 오늘 제일 큰, 뭐 많은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조영달 후보님의 불참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요. 교취업에서 입장 아직 정리를 못 하신 것 같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각 후보님들께서 오늘 참석 안 하신 조영달 후보님과 끝까지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후보님들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께 다 여쭙는 겁니까? 네, 네, 그러면 후보님들은 발언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이 하실 분들은 발언을 좀 간단하게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제가 네, 최명구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아마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같이 안 가면 같이 가자고 종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이 안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자회견 때 단일화 끝까지 가자고 사인까지 하고 기자회견도 서울시 의회에서도 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대 교수님의 인격으로 봐서 반드시 같이 가게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세 가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스토리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만약에 같이 안 가게 되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 가게 되면 독자 출마는 안 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후보님, 네, 다른 후보님도 네, 발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조전혁 후보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선영 후보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전혁 의원님은 엄청 씩씩하신데 또 왜 이럴 때는 발언을 안 하시네요.
잘 드셔요. 페북에는 뭐 아주 엄청 강하게 페북에 쓰셨던 것 같은데 해보게요. 뭘 쓰는데요? 뭐 그러려면 사퇴해라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페북에 그러셨던 것 여기 같은데 댓글 아니에요, 댓글? 댓글인가요? 댓글. 네. 제가 확인해 조영달 오늘 누님이 되게 후보의- 내가 견제를 하시는데. 아니요, 견제가 아니라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셔서.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합니다. 네. 네. 제가 페북을 뭐 잘못 쓴지 한번 볼게요. 아니요, 저도 누군가가 보내줘서 봤던 것 같은데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조영달 후보에 대해서는 저만큼 공적으로 겪어보신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2018년도에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하시고 안 하셔서 다 나갔죠. 그때 제가 36%를 넘게 받았고 조영달 후보가 17% 정도를 받아서 결국은 45% 받은 조희연한테 우리 금쪽 같은 자녀들을 맡겨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역사를 잘 아시는 조영달 후보께서 오늘 불참하셨고 사실은 우리 내부 회의를 할 때도 또 한 번 불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막 공문 보내고 이러시면서. 하지만 그분은 이번에 단일화를 안 하면 이건 또 패착이다. 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 정말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실까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후보님 혹시 예,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찾아봤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우리 이제 단일화 참가 확약서 우리 사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올려놓고 정확히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5 후보가 모두 사인했었다. 그런데 한 분이 오늘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단다. 단일화 이탈하면 역적이라고 했다. 본인 입으로 뭔가 뭘 하자는 건가 이렇게 썼거든요. 강하게 썼습니까? 예. 예. 자, 하여튼간에 저는 이 단일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러 번 뭐 이렇게 이 협상 과정에서 이제 삐걱삐걱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일화라는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릇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소신과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솔직하게 소위 말하는 돌직구를 갖다 날렸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끝까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후보로서 말을 갖다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강하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그래도 끝까지 제가 돌아오실 거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5명이 아름다운 단일화 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을 갖다 굉장히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을 안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아까 얘기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추협도 여기 계신 후보님들도 다 함께 지금 조전혁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저 신민향 그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그 마이크를 주시고요. 저기 죄송합니다만 그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지금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도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대표 신민양입니다. 저는 지금 17개 교육감을 학생 백신 고의살인으로 고발한 대상자이고 피해 학부모하고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내내 보면서 지금 아이들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교육감 후보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질문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영복 우리 후보님께 아까
그 자궁경부암 그거를 의무화해서 학교에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백신도 역시나 학교에서 추진을 해서 10대 아이들이 10명이 죽었습니다. 700명이 이렇게 장기 괴사된 상태고 백혈병이 걸리고 지금 항암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백신을 이렇게 추진해서 하셔야 되는 건지 자궁경부암 또한 일본에서는 중지됐습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아이들 이 피해 사항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백신을 계속 강요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 교육감 모두 어떤 식이냐면 실제로 협박을 합니다. 교육청이 협박을 하고요. 또 선생님이 협박을 받습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역시나 이 교육감 선거도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제 질문한 네, 거니까 백신에 대한 얘기입니까? 자궁경부암에 대한 얘기입니까? 일단 백신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아, 지금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예, 백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질문에 답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거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11개 교육지원청에 의료지원센터 짓는다라는 얘기는 학생 건강검진과 그 자궁경부암 한 개의 병 중에 예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정부에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00% 안 합니다. 지금 한 30% 하거든요. 그걸 지원센터에서 애들 건강하게 해서 또 받는 사람도 학부모하고 상의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죠. 그걸 강요로 할 생각은 없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여자들도 그렇지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남자들도요, 남학생들도 말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성병이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부모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건 1대1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학생 건강을 우리 교육감이 지원청 11개 만들어서 아마 관심을 갖고, 의료를 교육감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우리 지원센터 교육감이 짓는 거죠. 학부모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 학부모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TF를 만들어서 예산도 하고 다 연구를 해야죠. 내가 교육만 해주십시오. 그 학부모님 얘기고 제가 네. 의료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검진센터하고 자료도 다 받아가지고 TF를 구성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검진이나 예방주사를 맞으면 성인이 돼서,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에 대한 얘기할게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성인이 돼서 자궁암으로 가는 경우가 엄청 줍니다. 자궁암은 여성암 중에 사망률이 4, 5위에 들어갑니다. 예방주사 맞으면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든다면 이걸 만들 때 교육감이 무슨 의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30초 안에 끝내주십시오. TF를 구성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의사들 합의해서 만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 30분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여기 저희가 후보님들하고 지킨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 1차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2차 토론이 또 25일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있는 질의응답을 할 건데요. 오늘 전국 학생 수호연합에서 지금 학생들이 오셔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만 더 받을까요? 그러시죠. 네, 학생분들 질의 학생이니까. 한 번만 좀 받고. 인원고등학교. 네, 인원고등학교 최인호 학생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원고등학교 졸업한 최인호라고 합니다. 정교조 교육에 굉장히 텐트 농성도 하고 또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조전혁 후보님과 박선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원고등학교 사상주입 사건 당시에 제가 인권위원회에도 제소를 했었고요. 또 교육청에도 이거에 대해서 제소를 했었고 또 행정소송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권위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었고 학교 측만 조사를 하고 그냥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항의를 했는데
그냥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의제기 신청은 그냥 형식적인 인권위 직원들과의 상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행정소송을 취하해달라라고 조희영 교육감 밑에 계신 분께서 저희한테 따로 뒤쪽으로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행정소송을 취하라고 종용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을 해달라 그랬고, 근데 제가 끝까지 행정소송을 해서 그때 당시에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 직원 상대로. 그런데 사실 이런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었고, 또 학교에서 어떤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근데 여전히 인원고등학교 사상주입 사건이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한 첫 번째 사건은 아직도 교육청에서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혹시 교육감이 되신다면 인원고등학교 사상주입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줄 수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은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조준영 의원님.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아니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교사는 바로 파면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교육기본법 6조 1항 이거 정말 확실히 지켜지게 하겠다. 거기에는 단호하게 하겠다. 내가 사실 인원고 관련해 가지고는 제 페이스북을 갖다 혹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몇 번씩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경중을 다 하고 해서 내가 제인호군을 잘 알아요. 하여튼 그런 제인호군과 같은 또는 인원고 학생들 같은 그런 저는 이거는 학생에 대한 정신적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폭력이 결코 이 나라 학교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소식 들으면서 선배로서 그리고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이 나라 교육을 정말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각오를 저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 내용 안에 불법 행위를 교육청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육청에다 문제 제기를 했더니 학생을 불러서 그것도 교육감도 아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불러서 취하하라고 강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팀의 변호사님도 와 계신데 이거 강요죄예요. 강요죄. 그리고 국가기관이 자기 또는 부자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때에는 헌법 소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검토도 좀 해드리고요.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거 당연하게 재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교육청의 분명히 고위 공무원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후보님들께서 토론하시려고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서울 중도고등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주추협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모든 과정을 또 신뢰해 주시면서 여태까지 따라와 주신 다시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일 또 토론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